지난달 2명의 대학생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립준비 청년이었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 양육시설,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또 위탁가정의 보호 아동이었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 절반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고 하죠.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이수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호가 종료된다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정말 네네. 생계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불과 네네. 만 18세면 19밖에 안 됩니다. 네네. 해마다 2,500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실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취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OECD에서 가장 네. 늦게 직장을 잡게 된 나라인데, 자립하려면 거의 30 가까이 돼야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러나 이제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은 약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거의 그 자립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한 수준인데 예.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광주의 그 남자 대학생의 그 안타까운 사연은 한 700만 원 정도 그 광주에서 이제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미 기숙사라든지 생활비로 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인데.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착지원금으로 유일하게 가장 큰 금액으로 받는 것인데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정말 자발적인 자립이 아니라 강요된 자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립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을 네네, 만들어 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자립 정착금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또 부자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요? 어느 네네, 정도 맞습니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작년도에 자립 준비를 위한 그 정착 지원금의 규모가 부산은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인당. 네. 네네. 특광역시 중에는 800만 원 이하가 부산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서울은 뭐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서울 수도권 지역은 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뭐 가까운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 이상인데 부산이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들을 위한 좀 지원 체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한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시 복지 예산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네. 국고가 이제 한 80% 정도 되니까 부산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부산시가 이제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을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노인이나 아동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교수님으로서 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 오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의 노인들의 비중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유권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확대가 됐고 또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그러나 이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네.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과 뭐 700만 원, 800만 원 사실 뭐 거기서 몇백 더 준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자립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걸 들여다봐야 될 테고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 30이 돼야 취업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갖겠다고 해도 우리가 소위 이제 직업교육이라는 것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모의 어떤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차이가 없이 정말 그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이 사회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립 청년들은 더욱더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약간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동과 청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인 좀 도약대라 할까요? 예, 이런 데 대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네. 또 절반 가까이 충동적인 생각이 이게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립 정착금을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금액을 늘리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자립 청년은 다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크게 나누면은 이제 현금성 어떤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적인 어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금적 지원으로 본다면은 자립 정착 지원금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부산시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이들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단이라는 조직이 8개 전국에 있는데 부산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프라를 좀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립지원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의 그런 인력들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그 규모가 정부가 이제 작년에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대상 인원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립 전문 요원들도 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취업에 대한 예. 이런 기회들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민간 기관이 이들을 지원하는 그 아동 권리 보장원과 예. 결합을 해서 이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그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조 모임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이랄까요?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정책을 할 때 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방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적 동시 지원을 네, 하는 네.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국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네. 메시지들이 어떤 하나의 앞으로의 좀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까요? 예,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가 약자에 대한 좀 복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의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또 부산시도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 관심을 아직 표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실 대학교를 가고 나서도 아이들 사이에 뭐 계급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만 18세면 아직 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괴감이나 바탈감이 드는 아이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갈 길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대 초이수 교수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